분명히 예전보다 덜 먹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못 먹고 야식도 거의 끊었고 기름진 음식도 일부러 피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부터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는 양은 줄었는데 몸은 왜 정반대로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체질이 바뀐 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체념시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덜 먹는데 살이 찌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몸은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지 않는데도 결과가 달라진 이유, 그 이유를 모른 채 계속 덜 먹기만 하면 몸은 점점 더 살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 부족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젊을 때 몸 기준으로 지금의 몸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르고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회복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몸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먹을수록 더 지치고 관리할수록 더 찌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조건 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더 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지금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도 예전보다 분명히 덜 먹는데 왜 살이 찔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다면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덜 먹는데 왜 살이 찔까?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먹는 양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몸은 조금 과하게 먹어도 조금 무리하면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근육이 많았고 기초 대사량이 높았고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었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몸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먹었는데 왜 찌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줄이기 시작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고 간식을 끊고 때로는 한 끼를 건너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음식이 꾸준히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살은 더 쉽게 붙고 빠지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덜 먹는데 더 찌는 느낌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똑똑해서 생기는 반응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즉, 예전과 같은 하루를 살아도 몸은 예전보다
덜 태우고 더 저장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겹칩니다. 활동량의 변화입니다. 본인은 예전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걷는 양도 줄고 움직임의 강도도 낮아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이상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몸만 변했다. 하지만 사실은 몸만 변한 게 아니라 몸을 둘러싼 조건이 모두 조금씩 달라진 상태입니다. 50대 이후 살이 찌는 건 갑자기 폭식해서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게을러져서도 아닙니다. 몸의 소모는 줄고 저장은 쉬워진 상태에서 예전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은 계속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참아야 하나? 내가 더 줄여야 하나? 하지만 그렇게 갈수록 몸은 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작정 줄이는 관리가 아니라 몸의 상태에 맞게 다시 맞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먹었는데 그땐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틀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먹는 양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몸은 양이 아니라 구성과 흐름을 기억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같은 한 끼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속도, 지방을 저장하는 비율, 식후 회복 시간까지 모두 변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밥을 먹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몸이 쉽게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식사 후 몸이 저장 쪽으로 먼저 기울어집니다. 이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난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다. 하지만 몸 입장에서는 전혀 똑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리듬입니다. 젊을 때는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맞춰 먹기 시작합니다. 아침은 대충 넘기고 점심은 급하게 먹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패턴. 이 리듬이 굳어지면 몸은 하루 중 대부분을 저장 모드로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는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을 저녁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아주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쓸 일이 없구나. 그러면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이게 반복되면 살은 특정 부위부터 붓기 시작합니다. 배, 옆구리, 허리.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체형이 먼저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칩니다. 식사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을 과하게 줄이는 경우입니다. 밥을 줄이고 고기를 줄이고 결국 남는 건 소량의 탄수화물뿐인 식사.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몸은 더 강하게 저장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들어오면 몸은 항상 대비합니다. 다음엔 더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정말 조금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찔까? 사실은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불안해지는 방식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양을 줄이는 식사보다 일관된 흐름을 만드는 식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몸이 안심해야 저장 모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덜 먹어도 덜 찌는 상태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적게 먹을수록 오히려 살이 더 붙는 경우가 생기는지 그 역설적인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이 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더 줄이는 겁니다. 밥을 더 줄이고 간식을 끊고 하루 섭취량을 계속 낮춥니다. 처음엔 잠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체중이 조금 내려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가 오고 그 다음엔 다시 늘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이렇게까지 줄였는데도 안 빠진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한 끼를 건너뛰거나 하루 한 끼로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몸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합니다. 몸은 계산합니다.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쓰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 상태를 흔히 저장 모드라고 부릅니다. 저장 모드에 들어간 몸은 아주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가능한 한만이 남기고 쓰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적게 먹을수록 살이 더 잘 붙는 느낌. 이건 몸이 고장 나서가 아닙니다. 몸이 위기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조금 굶어도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은 이미 회복이 느려진 상태고 근육은 줄어든 상태이며 에너지를 아끼는 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줄이기만 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존 상황일 수 있다. 그러면 지방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특히 배 주변부터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도 체중계 숫자만 줄고 체형은 거의 변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더 해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몸은 더 지칩니다. 지친 몸은 더 많은 저장을 선택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50대 이후의 몸은 적게 주면 말을 듣는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안정감을 먼저 원합니다. 언제 먹을지, 얼마나 들어올지 그 흐름이 예측 가능해야 비로소 저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규칙적인 식사,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은 양, 지나치게 비어있지 않은 하루,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몸은 서서히 저장 모드에서 벗어납니다. 덜 먹어서 빠지는 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심해서 내려놓는 살은 속도가 느려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체중보다 먼저 뱃살과 특정 부위가 바뀌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보통 체중계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체중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살이 붙는 위치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찌면 전신에 고르게 붙었습니다. 얼굴도 살이 오르고 팔다리도 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눈에 띄었고 조절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허리띠가 먼저 불편해집니다. 바지는 맞지 않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지방을 아무 곳에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배와 허리 주변입니다. 이 부위는 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으면 가장 먼저 이쪽으로 보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살이 전부 배로만 갈까? 그 이유는 지방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움직임이 많고 근육이 충분해서 지방도 쉽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육량이 줄고 활동량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은 지방을 쉽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빠르게 모으고 오래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 주변 지방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던 여러 신호들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지방 분포도 달라집니다.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체중은 줄지 않는데 배만 더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배 운동을 더 합니다. 복근 운동을 늘리고 유산소 운동을 늘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에 붙은 살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몸의 방어 선택입니다. 몸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부위의 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운동은 몸을 더 긴장시키고 저장 신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관리에서는 어디를 줄일 것인가 보다 왜 거기에 붙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몸이 안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지방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몸이 어떤지, 잠자기 전 배가 어떤지, 아침에 허리가 어떤지, 이런 신호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체형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50대 이후 살을 빼기 위해 완전히 다른 관점이 왜 필요한지 그 관리의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의 공식을 붙잡고 있습니다. 덜 먹고 더 움직이고 참으면 빠질 거라는 공식 말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지금의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 필요한 관리는 줄이는 관리가 아니라 맞추는 관리입니다. 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찾기보다 몸이 무엇을 편안해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시기의 몸은 극단적인 변화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갑자기 줄이고 갑자기 늘리고 갑자기 몰아붙이는 것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방향은
얼마나 덜 먹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먹을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루 3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끼니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몸이 다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신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이 안정되면 몸은 서서히 저장 모드를 풀기 시작합니다. 지방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운동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는 많이 하는 운동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움직임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숨이 가쁘지 않아도 되고 땀이 많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몸이 매일 쓰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몸은 쓰이지 않는 것을 굳이 유지하지 않습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조금이라도 유지되면 몸은 에너지를 태우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운동을 늘리기보다 생활 속에서 몸을 쓰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젊을 때는 잠을 조금 덜 자도 다음 날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복이 부족하면 몸은 항상 위기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저장부터 선택합니다. 그래서 잠, 휴식, 식사의 리듬이 함께 맞춰져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50대 이후의 관리는 속도를 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몸과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몸을 이기려 하지 말고 몸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몸의 느낌이 먼저 달라집니다. 배가 덜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조금 편해집니다. 그때부터 살은 서서히 몸에서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50대 이후 몸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잘못 관리해 온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몸이 바뀐 건 당신이 게을러서도 관리를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살아왔고 그만큼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50대의 몸은 고장난 몸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필요한 몸입니다. 예전처럼 몰아붙이면 더 강해지는 몸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빨리 지치는 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참는 것도 더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덜 다그치고 조금 더 이해하는 일입니다. 몸은 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그런 몸이 살을 붙잡고 있는 이유도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몸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설득하는 쪽이 훨씬 빠르고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 조금 덜 급해져도 됩니다. 하루에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안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예전보다 편안해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은 살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몸과 다시 같은 편이 되었기 때문에 달라져 있을 겁니다. 50대 이후의 변화는 끝이 아니라 다시 맞추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몸을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기를 가장 건강하게 건너가는 방법입니다.